그 다음에 국정원 선택시 고려 사항입니다.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. 사실 저도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한 40년, 35년 이상, 근 40년 가까이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자기가 하면서 즐겁고 후회되지 않는 그런 직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맞게 그냥 직업을 선택하고 또 제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몰려가는 그런 삶도 살았다고 저도 뭐 생각은 듭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지금 뭐 일자리도 넘쳐나고 있고 뭐 사실은 뭐 좀 그렇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사회가 이제 먹고 사는 만큼 경제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전행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. 국정원이라는 데가 그냥 뭐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그런 조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스펙도 좀 생각하시고 영어, 언어 능력도 좀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좀 글로벌 시대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 능력들, 보고서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쓰고 보고서도 써야 되지만은 설득하는 거죠. 남을 설득하는 글을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있는 자료를 나열하고 요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훈련만 하면 되는데 설득하는 글은 단순 훈련 갖고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정하게 내가 이런 데 좀 역량이 있는지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원조사입니다.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묻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. 신원조사가 어떻게 됩니까? 제가 떨어지는데 신원조사 단계에서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러이러한 부모님이 뭐 또 할아버지가 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삼촌이 이러이러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신원조사에서 합격할지 모르겠습니다.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.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저도 100% 모릅니다. 저도 100% 솔직하게 모릅니다. 그냥 제가 이제 살아본 경험에 따라 보면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신원조사에서 맞지 않을 수 있다. 뭐 명백한 거는 그렇습니다. 뭐 자기 할아버지가 일본에 가서 조청년에 가입해서 북한 친북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6.25 때 자진 월북을 했거나 뭐 6.25 때 공산 치하에서 빨치산에 부역자 노릇을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명백합니다. 명백한 그런 거는 거의 예외 없습니다. 그렇지만은 뭐 여러 어떤 여러 뭐 정부에서 어떤 반정부 활동을 했다 해서 반드시 그게 이념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신원조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민주화 운동하다가 옥고를 치렀거나 아니면은 뭐 노동운동 하다가 뭐 이렇게 문제가 됐다 해서 반드시 신원조사에서 부모가 그런 거 했다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다.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업무 성취감, 사회적 책임, 정보화 보안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을 쭉 전반적인 걸 고려해보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도 해보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. 사실 사무실에서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은 정보기관에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. 사람 다니면서 사람도 만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우리 그런 걸 역마살이라고 그러는데요. 역마살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이 해외 출장도 하고 사람 만나고 지방도 막 며칠째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자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.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.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고 외국에 가서 다양한 음식 먹는 것도 즐겁고 뭐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돌아다니는 게 싫고 반드시 집에 와서 자야 되고 뭐 이 잠자리가 바뀌면 잠도 잘 안 오고 이러면은 사실 안 맞는 직업입니다.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고요. 그다음 자기계발, 인맥이 확장이 가능한가, 지식과 경험이 축적할 수 있는가. 그리고 인생 2막 요즘은 거의 그래도 60살에 정년퇴직한다고 그러면은 이 거의 뭐 100살까지 살아요. 반드시 100살 사는 건 아닌데 남자들은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 평균 수명이 한 89세 됩니다. 남자들은. 여자들은 지금 91세, 92세 돼요. 어마어마한 거죠. 거의 뭐 한 30년을 살아야 돼요. 근데 30년을 그냥 뭐 막걸리 한 병 먹고 북한산 오르락내리고 관악산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한강변 사서 산책하고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? 사실은 뭔가 좀
좀 더 생산적이고 재미나는 좀 이런 활력적인 일들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 인막에 살았던 그런 경험과 지식들과 인적 네트워크들이 이막에 사는데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퇴직 30년 넘게 근무해도 조직 떠나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 다 끊어지거든요.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. 저도 뭐 그런 경험 이미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정보기관이 그런 이막을 사는데도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나서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럽고 자신의 쌓은 지식과 경험이 도움되는 직장이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장이 돼야 된다.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미있는 뭐 이런 일들이 돼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업무가 만족스럽고 사회가치, 소셜 밸류라고 그러죠. 소셜 밸류, 사회적 가치 뭐 이런데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거죠. 우리가 12.3 비상계엄령을 보면은 방첩사라든지 정보사라든지 이런 데 관련 군 정보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뭐 사령관들이 오히려 계엄령을 주도하고 국민들을 잡아서 정치인들 잡아서 고문하고 뭐 처형하겠다 뭐 이런 공포를 조성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. 그 사람들이 이 가치관도 문제가 있고 직업 윤리도 문제가 있는 거고 뭐 사실 또 뭐 일정하게 뭐 이런 사회 가치를 파괴하는 거죠.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. 사실 그런 조직에 몸을 닫고 있는다는 게 부끄럽고 또 사실 많은 직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막 상담을 해요. 선생님 저 큰일 났습니다. 그날 뭐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. 이런 얘기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제 인생이 이게 좋은 글씨가 되지 않을까요?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서 제가 좀 진짜 부끄럽고 참담하고 미안하고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. 또 제가 뭐 거의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군사 정권도 경험하고 뭐 다 해봤는데 그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.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이 안타깝습니다. 근데 뭐 국정원은 그나마 또 이런 12.3 비상계엄령에서는 일부만 국정원장하고 일부 조직 수뇌부만 연루가 됐고 밑에 직원들은 연루가 안 돼서 참 다행스럽게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.